내 인생 가장 치졸했던 비밀이 사위 옆에서 넷낫이 까발려졌습니다. 차라리 죽고 싶었던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돈인 줄 알았습니다. 낡은 통장 속 꼬질꼬질한 숫자들. 그걸 들키던 날 저는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위가 제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바닥에 툭 하고 무거운 것이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통장 하나가 사위의 구두 발치 아래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은 얼음물에 담긴 듯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말아야 할 건 내 인생의 가장 치졸하고도 간절했던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온 겁니다. 사위가 허리를 숙여 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만 같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제 귀청을 때렸습니다. 사위의 손끝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통장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10년 동안 세상의 온갖 멸시를 견디며 차곡차곡 쌓아온 가난의 기록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다 뭡니까? 낮게 깔린 사위의 목소리가 거실의 공기를 칼날처럼 베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해진 앞치마 끝동만지 문이 닳도록 만져댔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온 제 가난의 민낯이 그 지독했던 푼돈의 흔적들이 가장 보여주기 싫었던 사위 앞에서 낱낱이 까발려지고 있었습니다. 비참함이 발끝부터 차올랐습니다. 차라리 땅이 꺼져버렸으면 좋겠다. 이대로 증발해버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잠시 후 사위의 눈에서 툭 하고 떨어진 건경멸이나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가장 뜨거운 후회의 눈물이었습니다. 사위 집에 들어온 지 벌써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입니다. 처음엔 그저 딸내미의 산 바라지나 해주러 왔던 것이었죠. 작고 예쁜 손주 녀석 기저귀나 몇 번 갈아주고 금방 내려갈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 사는 일이 어디 마음먹은 대로만 되던가요? 고향 집은 낡아 허물어져 가고 몸은 여기저기 고장이 나기 시작하니 어쩌다 보니 염치불구하고 딸네 집에 이렇게 눌러앉게 됐습니다. 남들 눈에는 손주 재롱 보며 따뜻한 아파트에서 대접받고 사는 팔자 좋은 할머니로 보였겠지요. 하지만 제 속은 하루도 편할 날이 단 1분 1초도 없었습니다. 자식 집에 얹혀 사는 노인네라는 개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이라는 걸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냉장고 문 하나 여는 것도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조심스러워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걷는 개 어느덧 제 몸에 밴 습관이 됐습니다.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가 혹시나 퇴근하고 지쳐 잠든 사위의 잠귀를 건드릴까봐 밤새 소변을 참고 참으며 창밖으로 동이 틀 때까지 뜬 눈으로 지샌 적도 많았습니다. 엄마, 좀 편하게 있어. 왜 그래? 딸에는 속도 없이 핀잔을 줬지만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일인가요? 사위가 밖에서 피땀 흘려 벌어오는 돈으로 쌀 사고 반찬 사고 하는 게 고마우면서도 그 밥알 하나하나가 제 목구멍을 가시처럼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끼니 때마다 제일 맛없는 반찬만 골라 먹고 사위와 딸이 먹다 남은 식어 빠진 잔반을 처리하는 게 제 마음이 가장 편한 식사였습니다. 생선 대가리는 늘 제 차지였고 남은 국물에 찬밥 말아먹는 게 저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제 입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리 사위의 수명을 갉아먹는 것 같아 참아 넘기기가 힘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저는 10년을이 집의 유령처럼 살았습니다. 말소리를 낮추고 존재감을 죽이고 그저 없는 사람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빈손으로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늙은이가 집만 돼서야 되겠나 싶었죠. 사위와 딸이 출근하고 손주 녀석까지 학교에 가고 나면 저는 낡아서 앞코가 다해지는 동화 끈을 단단히 조여맸습니다. 아파트 단지 구석구석을 돌면함들이 버린 파지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운 좋게 커다란 택배 상자나 맥주 박스라도 무더기로 얻는 날엔 온종일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심장이 쿵쾅거리며 설레었습니다. 남들이 볼까 봐 얼굴을 푹 숙이고 낡은 모자를 눈썹까지 눌렀었습니다.
혹시라도 사위 아는 사람이라도 만날까 바햇볕이 잘 드는 큰 길은 피하고 그늘진 골목길로만 다녔지요. 겨울엔 손가락이 곱아 터져서 피가 배어 나와도 장갑 쌀 돈이 아까워 맨손으로 차가운 종이를 날랐습니다. 여름엔 땀이 비 오듯 쏟아져 눈앞이 흐릿해져도 1,000원짜리 생수 한 병 사 마시지 않고 수돗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10원짜리 동전들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을 들고 저는 매주 금요일이면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이 제 꼬질꼬질한 돈 뭉치를 건네받으며 코를 찡긋거릴 때면 제 얼굴은 화끈거려 당장이라도 바닥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통장에 찍히는 파란색 숫자를 보면 그간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이건 우리 딸 나중에 혹시라도 돈 때문에 울 때 줄 비상금. 이건 우리 사위 기운 없을 때 몰래 지어줄 보약값. 그렇게 돈마다 이름을 붙여가며 저는 10년을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구멍난 양말을 3번, 4번 기워 신고 또 기워 신으면서도 10,000원짜리 새 옷 한 벌째 몸에 걸쳐본 적 없으면서도 제 통장 속에 켜켜이 쌓이는 그 보잘것없는 푼돈들이 언젠가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든든한 성벽이 될 거라 믿었습니다. 가난한 엄마가 줄 수 있는 거니 지독한 인색 한 뿐이라고 이것만이 내 사랑의 방식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입니다. 그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제 10년의 수명이었고 제 자존심을 다 깎아 만든 피와 살점 같은 것이었습니다. 세상 일이라는 게 참으로 무섭더군요. 잘 나가던 사위의 사업체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늘 자신만만하던 사위의 어깨가 눈에 띄게 처지기 시작했고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살얼음판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사위의 구두 소리는 전보다 훨씬 더 무거워졌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딸아이의 한숨 웅긴 밤을 눅눅하게 적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제 방에서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조금이라도 가게에 보탬이 되고 싶어 저는 더 지독하게 더 처절하게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한겨울 매서운 칼바람이 창문을 때리는 밤에도 저는 보일러를 굳게 잠갔습니다. 냉골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에 온몸이 덜덜 떨렸지만 낡은 솜니불 한 장에 의지에 긴 밤을 버텨냈습니다. 엄마, 제발 좀. 돈 아끼는 게 무슨 대단한 벼슬이라도 돼. 어느 날 저녁 불 꺼진 거실에서 더듬거리며 걷던 저를 보며 딸아이가 끝내 비명을 지르듯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이러는 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사람 더 미치게 하는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거지처럼 보여? 딸아이의 날 선 목소리가 제 가슴 정중앙의 대못처럼 박혀 들어왔습니다. 너희 줄 돈 모으느라 그런다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나중에 너희 힘들 때 보태려 한다고. 그 말이 입가에서 뱅뱅 돌았지만 저는 그저 입술만 피가 나도록 꾹 깨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는 노인네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어둠 속에서 딸아이의 분노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마른 침만 삼킬 뿐이었습니다. 불행은 꼭 때를 지어 온다더니 그날은 사돈 어른이 예고도 없이 집으로 찾아온 날이었습니다. 고운 실크 한복을 차려입고 금반지를 번쩍이며 들어온 사돈은 제 낡고 해진 옷차림을 위아래로 후쳐내렸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더러운 오물을 보는 것처럼 차갑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사부인, 요즘 동네 어귀에서 이상한 거 줍고 다니신다면서요? 사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 체면이 있지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으세요. 남들이 보면 우리가 학대하는 줄 알아요. 동네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다며 대놓고 면박을 주는데 제 심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돈은 코를 막으며 제 방에서 나는 퀴퀴한 냄새가 싫다며 노골적으로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파지 냄새, 낡은 종이 냄새, 그리고 가난이 뼛속까지 뱃늙은이의 땀 냄새. 딸아이도 사돈의 눈치를 보느라 제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하지 말랬잖아. 정말 창피해. 가장 믿었던 딸아이의 입에서 창피하다는 말이 나왔을 때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좁고 어두운 방에서 베갯니지 다 젖도록 소리 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손톱 밑에 낀 검은 때가 너무도 서럽고 억울해서 찬물에 손을 벅벅 씻어냈지만 마음에 밴 가난의 얼룩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비바람이 사납게 몰아치던 어느 우울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사위가 중요한 서류를 빠뜨렸다며 급하게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당황한 사위가 제 방을 자신의 서재로 착각하고 벌컥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저는 부엌에서 사위 먹일 멸치똥을 따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온 우당탕 소리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듯 놀라 달려갔을 땐 이미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장롱 가장 깊숙한 곳에 낡은 네이로 겹겹이 싸두었던 제 보따리가 바닥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튀어나온 검빛바랜 통장 5권과 10,000원짜리 지폐 몇 장이었습니다. 사위는 멍하니 서서 그 통장들을 하나씩 집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다 뭡니까? 사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저는 죄인처럼 문 앞에 서서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어 바닥에 떨어진 통장만에 철없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사위의 손이 통장 첫 페이지의 비뚤비뚤한 글씨에 멈췄습니다. 그곳엔 제가 매달 은행에 가면 눈물로 적어 넣은 제 진심이 기록되어 있었으니까요. 우리 사위기 안 죽게 해줄 돈. 우리 딸 나중에 집 살 때 보탤 돈. 1,000원, 5,000원. 그 눈물겨운 숫자들이 사위의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가난의 흔적이 아니라 자식을 위해 자신을 갉아먹은 한 노인의 처절한 사랑이었습니다. 사위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방 안엔 무거운 침묵만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깔렸습니다. 사위의 손이 파르르 떨리더니 들고 있던 통장이 바닥으로 툭 하고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치 못 볼 것을 본 사람처럼 숨을 몰아쉬며 다시 통장을 움켜쥐듯 집어들었습니다. 장모님, 이게 다 뭡니까? 사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통장 갈피마다 적힌 제 손글씨 위를 정처 없이 헤맸습니다. 우리 사위기 죽지 마라, 보약값 소리 강아지들, 학원비 보탤 돈 내 새끼 비상금, 남편 몰래 써라. 3,000원, 5,000원, 10,000원. 그 보잘것없는 숫자들 옆에는 제 피눈물 섞인 소망들이 삐뚤삐뚤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장을 가슴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장모님이 돈만 아는 구두쇠인 줄만 알고 사위의 어깨가 크게 들썩이며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10년 동안 제가 파지를 줍고 식당 뒷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굽은 허리를 두드려가며 모은 돈. 그것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라 제 수명을 깎아 만든 자식들을 향한 재단이었습니다. 사위의 눈물은 통장 종이를 축축하게 적셔 내려갔고 글씨들은 잉크처럼 번져갔습니다. 그의 오열 소리가 거실을 지나온 집안을 무겁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뒤늦게 퇴근해 이 광경을 본 딸애도 바닥에 널브러진 통장들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엄마가 짠순이라고 남들 보기 부끄럽다고 소리치던 딸은 제 마디진 손을 잡고 하염없이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졌어. 엄마 속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딸은 제 거칠고 갈라진 손등에 자신의 얼굴목을 부비며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사위는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장모님, 이 돈 저희 못 받습니다. 이건 장모님 목숨이잖아요. 어떻게 이 귀한 걸? 저희가 감히 어떻게 이걸 쓸 수 있겠습니까? 사위는 제 두 손을 꼭 잡고 자신의 이마를 제 손등에 대었습니다. 그의 뜨거운 눈물이 제 손등의 깊은 주름 사이사이를 따뜻하게 채워주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맺혔던 차디찬 응어리가 억울함과 비참함의 고드름이 사위의 눈물 한 방울에 봄눈 녹듯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식구는 정말 오랜만에 마주보고 앉아 눈물 섞인 밥을 먹었습니다. 사위가 제 밥그릇 위에 정성스레 발라 올려준 생선 살은 설탕보다 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골목길을 헤매며 파지를 줍지 않습니다.
대신 사위가 사준 고운 옥색 옷을 입고 손주 녀석의 손을 잡고 당당하게 동네 산책을 나갑니다. 사위는 그 낡은 통장 5권을 안방 금고 가장 귀한 자리에 고이 모셔두었다고 합니다. 사업이 힘들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통장 속에 적힌 제 글씨를 보며 다시 신발끈을 조여맨다고 하더군요. 장모님의 사랑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사위가 웃으며 건네는 그 한마디가 제 70년 고단한 인생을 전부 보상해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가난은 참으로 시리고 부끄러운 계절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겨울을 견디게 한 건 결국 자식을 향한 지독하고도 숭고한 사랑이었습니다. 굽은 등과 마디진 손가락 그리고 먼지 쌓인 통장 속에 담긴 진심. 부모라는 이름은 그렇게 자신을 다 태워 제가 되면서도 자식의 앞길을 비추는 마지막 등불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 손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거친 손마디 속에 숨겨진 당신을 향한 눈물겨운 기록들을 한 번쯤은 꼭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유산은 금부치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 흘린 부모님이 마지막 땀방울일지도 모르니까요. 오늘 장모님의 낡은 통장 이야기를 들으시며 여러분은 어떤 분이 떠오르셨나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젊음과 자존심을 다 바치신 우리네 부모님들.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은 부모님과의 소중한 기억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평생 홀로 자식 넷을 키워낸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발견된 낡은 금반지 하나에 얽힌 기가 막힌 반전 사연을 들고 오겠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숨겨야만 했던 그 눈물 나는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